그럼 교수님,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뭐 R&D 연구계도 그렇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말 이렇게 그 업계에서 나름 이렇게 방향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교수님 같은 완전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그런 계기는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향후에? 그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내가 이제 예전에 한 26, 7년 전에 일본에서 1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우리와랑 달리 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보면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진짜 그런 어떤 경험과 지식과 심지어 지혜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비 전문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수님 많은 같은 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제 있잖아요. 존재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옛날에 내가 부러워했던 일본식의 그런 문화가 정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정착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아직 그 희망을 버리진 않으셨네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 활동할 때도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문화적인 이제 수준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그때 이후로도 계속 보면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는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런 사회에서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나라거든요. 일본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좋은 점이기도 해요. 역시 어르신들은 저희 나이대 애들은 저도 약간 그러지만 저희도 이제 30, 40대 이제니까 막 이제 제일 이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좀 보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막 어린 20대 그런 시각이니까 약간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제 뭐 서울대 의대 동기도 그렇고 뭐 과학고 동기도 그렇고 공대 동기도 그렇고 그냥 한국을 뜰 수 있으면 빨리 뜨는 게 무조건 날 것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전문가를 무시하고 전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왜 한국에서 뭐 열심히 의사 생활하고 박사 따서 연구원 생활하고 차라리 이 노력을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은 리워드가 금전적이든 사회적인 명예든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전에 그 젊은 교수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때 술을 한잔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나 한국 떠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한마디를 한 게 당신이 만약에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연구하고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들 평균도 못 간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한국의 후진국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갖고도 최고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은 대우를 받고 이러지 않냐. 그게 한국의 강점이다. 그랬더니 딱 실감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약간 젊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미국에서 그 교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교수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도 낮고 또 경쟁이 한국보다 더 치열한데 한국은 뭐 조금만 잘하면 뭐 금방 아직은 이제 미국보다 덜 발달되어 있으니까 학문적으로 조금만 잘하면 금방 저 사람 뭐 국제적인 수준의 수학자고 뭐 국제적인 수학의 학자고 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충분히 높고 이런 이점이 있잖아요. 서준석 원장도 약간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경쟁이 훨씬 심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이는 인재가 모이는 나라니까.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낫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당신이 뭐 어느 분야든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국자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에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내가 미국에서 7년 살았는데 일본에서도 1년 살고 영국에서도 거의 이제 있는 기간 한 1년쯤 되고 그런데 보면 그렇게 오래 외국 생활하면서 내게 느낀 건데 거기 특히 이제 미국에 사는 미국 교민들이나 이렇게 미국 유학생들을 보면 중대한 착각에 빠져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비유하를 이거야. 내가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이 막 위기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뭘 겪으면 내가 거기 감정에 이입을 하잖아요. 주인공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하고. 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고 자기가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야. 자기는 그냥 관객에 불과하면 돼. 사실 난 이방인인데. 네. 근데 자기가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몇 번 뒤통수 맞으면 나 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패밀리들이 숱해요. 그럴 수 특히 있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어. 있을수록 더. 교수들이나 이런 교수들이나.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런 인종적인 차별이나 이런 게 없는 문화적인 한국이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약간 저는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대에서 의대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린 시절에 막 5, 6년간 박사 따려고 미국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부모님이랑 가까운 데 있고 싶지. 네,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막.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나도 좀 나이 들기 전에 한 50대기 전에 한번 미국으로 한번 그게 의사든 치과 의사든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인앤아웃버거 배경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을 인앤아웃에서 일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면접 보러 가서 저는 왜 한국에서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의사이자 치과 의사인데 왜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왜 일하고 싶니? 라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제가 50 넘으면서부터는 사람들이 한국을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수님은 사실 미국에 가야지 이러면 언제든 얼마든지 가셔서 사실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그냥 한국에 계속 정년 퇴임하시고 일 때까지 계속 사시고 또 퇴임을 하셔도 심지어 계속 앞으로 한국에 사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일 궁금했어요.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한국에 사는 것에 이점이 좀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의료 대란이랑 또 뭐 R&D 문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실은 내가 오랫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얻은 지식, 그러니까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의료 대란도 그렇고, R&D 삭감 문제도 그렇고, 그런 여파가, 안 좋은 여파가 존재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좋은 점이 또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막, 정치가 사회를 막 좀먹고 나라를 하루아침에 이제 후진국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데 내 생각에 이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다. 지난번에 그 신문 칼럼도 그런 취지로 썼는데 제목이 이제 개몽령이 되기 바란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주장한 게 얘기하잖아요. 잘 개몽됐다고. 개몽령이다. 국민을 개몽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하는데 그게 진심이길 원한다는 게 그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진짜 국민들이 개몽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건이 결국 국민들을 개몽하게 만들 거다. 저의 인생관과도 비슷할 수도.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인생은 지나고 보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인 함수처럼 결국은 합치면 0인데 진폭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인생보다는 한 플러스 5, 마이너스 5인 게 물론 그 순간순간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낙폭이 크지 하지만 플러스 5, 마이너스 5인 인생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사인 함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보다 지나고 보면 더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교수님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될 수 있다.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책과 상관없이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은근히 제 주위에 작년 R&D 삭감도 그렇고 이런 나라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도 나도 이제 그냥 미국 갈까 막 고민하는 애들이 막 있어요. 이제 최근에는 보면 이 생활 수준이랄까 생활 환경이 한국이 굉장히 많이 빨리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 낫지 않나 싶긴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